김유정 의원이 조수진 최고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다고. 네. 예. 이제 원래 김기현 호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뭐 자력으로 올라온 당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노골적인 대통령실의 개입이랄지 이런 무수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희석 대변인은 협조가 없었으면 안 됐죠. 예, 뭐 그것도 물론이 일련이와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본인 좀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최고위원들 4명은 본인들이 다 잘해서 지금 최고위원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김병민. 김병민 최고만 지금 사고 안 치고 있는 형국인데 이제 다음이 누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수진 최고가 밥 한 공기 다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민생 119에서 그런 얘기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치부 기자 출신이잖아요. 저 대변인 할 때 국회 출입했던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렇게 만났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막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이걸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갖는 파급력, 반향 이런 것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이 특종 단독이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걸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터무니없는 황당한 이야기를 해놓고 소비자에게 지금 특히 다이어트하는 여성들에게 지금 이 양곡관리법의 대책을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듯한 얘기를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이제 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혔는데 저는 갑자기 번뜩 2015년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방송에서 당시에 이제 정치부 차장이었어요. 조수진 기자가 2015년에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성한종 리스트 경남기업 회장이었던 성한종 회장 자꾸 하셨고요. 리스트가 쫙 나왔죠. 누가 돈 받고 로비했다 이런 거. 그때 이제 지금 이분도 자꾸 하셨죠. 이완종 전 국무총리.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느냐를 설명을 방송에 나와서 합니다. 조수진 최고가 현 최고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연인 사이에 이름의 글자 획수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오면 둘이 관계가 가깝다,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억나요. 성한종 의원과 이완구 국무총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느냐를 그 이름 획수를 가지고 궁합의 여부를 따지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귀를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비판받았냐? 아니 기자가 발로 뛰어서 팩트 파인딩을 해서 두 분의 어떤 이런 그 밀접한 관련 있다는 것을 그거를 찾아야지. 어떻게 궁합 맞추는 거 이름 획수로 궁합 맞추는 거를 지금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걸 가지고 하느냐라고 뭐 진보 언론 뭐 시민들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또 2021년에 오세훈 후보를 비판하는 고민정 의원한테 뭐 조선시대 후궁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위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왜 기자 시절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상식을 실종된 것인지 그런 걱정도 되고요. 그러나 그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 안타까운데요.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양곡관리법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또 다이어트하는 여성들 막 이런 얘기 해가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대책 같지도 않은 대책을 내세우면서 희화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저는 개탄스럽고요. 과거에 그 이름 획수 가지고 궁합 맞췄던 그 과거의 조수진 기자 시절의 모습을 반추해 본다면 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거 한 가지만 그래도 저희 당 최고위원이시니까 이분은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양곡법은 농민 미래를 위한 법 아니냐. 어떤 안이 있냐. 그러니까 농민을 위해서 쌀 소비가 촉진이 되면 쌀값이 안 떨어지니까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답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맥락이 다르니까 공격을 받는 지점이 있는데 본인은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쌀값 안정을 위해서 쌀 소비 촉진하는 게 맞는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지금 말하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제가 동의하기 힘든데요. 그러니까 제가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의 아니, 입장을 다시 한번 지금 정확히 조수진 전달하는 최고위원의 입장을 나름 좀 변론을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 조수진 아니에요. 의원이 그런 논리 구조화에서 이 말을 한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은 잠깐만요. 모르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는 최소한도 조수진 최고위원이 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최고위원이고 또 기자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거 KBS에 처음으로 얘기를 해주는 예. 건데요. 이렇게 생색을 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밥을 한 공기 안 남기는 안을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게 무슨 얘긴가? 일단 보세요. 밥을 2공기를 먹자라고 하면 그건 소비 촉진이 돼요. 근데 한 공기를 안 남으면 그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은 밥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총량에서 바뀌지 않는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첫째는 말이 안 되고 둘째는 저 혼자 개인의 아이디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119 민생대책위원회가 그 회의 자체까지도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 부분. 그런 인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당의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인터뷰로 하는 것이 온전한 정신인가 이런 지적이 결국은 지금 김유정 의원의 그때 당시 획수 맞춰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정상인가?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왜 막아요? 그걸 제 얘기는 그런 차원에서 쳐줄 걸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라는 부분을 다시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네, 전달. 그래도 저는 민생 119에서 나온 얘긴데 본인이 인터뷰를 할 때는 걸러야죠.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싶으면 걸를 정도는 되지 내가 않습니까? 보기에 언론인 출신인데. 유리색 대변인 이번에 안 나오는 게 안 끼어드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민생 119 제가 보기에는 이 김기현호의 어찌 보면 내정된 한계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고, 그러면 이제 집권 여당의 뭐 최고위원이면 뭔가 이제 대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법안은 올라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했고 그 동안에 이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어떤 고민이나 이건 별로 없는 거예요.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 같고 우리는 그냥 그거에 따라가면 된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굳이 뭐 다른 대책은 할 필요 있겠냐 이 생각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고 최고위원이면 어떤 뭐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남는 쌀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법안을 어떻게 대체 입법을 만들겠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지금 옛날처럼 무슨 뭐 밥 한 고기 다 비우기 무슨 옛날에 우리 무슨 뭐 보리밥 먹기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운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막말, 말실수 이런 거보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국정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까지 이제 비판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쌓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MG 노조 이 사람들 말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이 사람들을 위한 법안 제도적인 기반 마련해 줘야지. 뭐해? 4시에 호프타임 하자. 그러고 학생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아침에 가서 학식 1,000원짜리 먹자. 직장인들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지. 편의점 도시락 먹자. 이런 식으로 이벤트성으로 계속 본인들의 뭐 판단이나 생각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잖아요.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듯이 집권 여당이라면 법과 제도로서 국민의 삶을 살펴야죠. 이런 자꾸 이벤트성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자꾸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저렇게 사고치나 예.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긴장감이 떨어지고 마음을 놓은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이제 최고위원 됐으니까 나 내년도 공천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이제 뭐 본인 뭐 이제 최고위원도 됐고 내년 공천 받을 것도 거의 확실하다 생각하니까 본인 정치와 본인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팀워크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를 하면 이 수도권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중도층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을 떠나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본인 이름 나오는 것이 더 나의 내년 총선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감이 떨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 같습니다. 근데 김재원 지금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 안 나오고 네. 있죠. 뭐 한 달간 스스로 셀프 징계를 했는데 왜? 난 그것도 좀 황당해요. 나 한 달간 그러면 공개 활동 안 하겠습니다. 그걸 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김재원 최고랑 가장 휴가를 친분 가지고 관계가 그럼. 있는 윤희석 대변인이 그 내막을 잘 알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어려운 자리에 오셨네. 아니 나 그래서 지금 장석철 소장한테 물어봤는데 그걸 또 일로 넘기네. 조쿠나님이 앵커님 오늘 제발 윤희석님 말 시키지 마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양국관리법은요, 좀 대안을 미리 내놓고 해야 되는데 조수진 최고위원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에야 그 대안 모색을 한다고 당정이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를 이제 민주당이 받아들여가지고 뭐 생산량과 쌀값 뭐 이거를 레인지를 넓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다가 이제 밥 한 공기 다 먹자 이런 얘기를 최고위원이 이제 하면서 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 개탄스럽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농민들은요 지금 민주당을 오히려 더 심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원래 원안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쌀 생산 비용까지도 농사짓는 비용까지도 조금 보전해 주라 우리가 요구했는데도 이렇게 가서 결국 누더기 되지 않았냐라고 오히려 더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고 보면 이런 생각과 이 모습을 보면서 진보당 찍고 싶을 거예요 아마. 네. 예. 모모마요님 민생 119 하지 마시고 국힘에 불이나 끄세요. 다 타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어요. 대한검국님 수석 최고는 조상묘도 파헤치고 청년 최고는 노조를 해체하고 여성 최고는 밥 한 공기 먹기 운동하고 북의 소원 최고는 4.3 음해하고 김병민만 빠졌네 진짜. 지명직도 있습니다. 아, 그래. 예. 모모마요님, 대한검국님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전지현씨 BHC 치킨 쿠폰,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드려요, 그거를? 아니 이제 두 분 저 받고 싶은 거 얘기하시면 저희가 골라서 드려요. 둘 다 드리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글래모 화장품 선크림 제가 드렸나요? 네, 다른 방송에서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진짜 그 좋아요. 아 예. 예, 제가 직접 써봤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저 공식 모델이 김유정 의원. 아직 못 써봐가지고 제가 그 선거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제 사실 이번 전주을 재선거가 총선 1년 앞두고 치러졌다는 점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데 그거 하나로 다 보기는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데 요즘 한동훈 장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데 최근에 뭐 송파병으로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질문이 나왔죠. 그런데 본인은 일단 부인하는데 윤희석 대변인 좀 들으셨나요? 송파병 나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 정도 되면은 총선 직전에 뭐 후보 등록 기간 직전에 어딜 뭐 가서 할 만한 정도의 인지도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을 지금 딱 집어 송파병이라고 한 것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마도 상상력일 텐데 강남 서초는 좀 그러니까 그 인접지역인 송파 중에서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국민의힘이 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해서 그냥 그럼 송파병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송파병이 지금 누구죠? 남인순 의원입니다. 민주당 의원. 민주당 의원. 네.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 지역구면은 나름 험지 아닙니까? 험지요. 거기가 서울에 49개 당협 지난 총선 기준으로 하면 득표율 격차로 해보면 저희 당 순서로 보면 좋은 순서가 1등으로 보면 17등 정도 하거든요. 뭐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남인순 의원이 이제 4선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리고 동네도 많이 바뀌고 해서 현재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거기에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니까 당협위원장이 김은식 예, 위원장이에요. 예, 전주 출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러면은 어렵네요. 송파병 얘기가 예를 들어서 나왔다면 우리가 이런 경우 이제 흔히 되게 소스가 두 가지잖아요. 본인이 자가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쪽으로 밀어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쪽이 저쪽이야 이렇게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김유정 의원? 글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송파병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렇게 펄펄 뛰는 거 보면은 출마를 안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본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누가 그런 소문을 했어요? 뭐 어떤 이 송파병에 나간다고 누가 냈어요? 방송국에서 누가 나와서 얘기했죠.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약간
왜냐하면 밀어내는 걸로.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 현역 있는 데는 다 좋은 데거든요. 강남, 서초든 뭐 어쨌든 다음에도 거의 안정적으로 될 때예요. 근데 거기를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본인들 자리 뺏기는 거잖아요. 딴 데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장 뭐 송파에도 그런 분들이 한 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민주당하고 붙길 바랄 거 아니에요. 딴 데 가라 좀. 예,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의석을 좀 넓혀달라. 아니 스타가 그냥 편한 자리 가면 어떡하냐. 좀 민주당하고 붙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보기에 아마 벌써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벌써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집 오지 말고 딴 데 가서 험지에 가서 뭐 해라. 이런 분위기 같아요. 이게 대정부 질문할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송파로 뭐 이사 갔느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사실 병은 국회의원 처음 나온 얘기예요. 병. 아,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처음 나왔죠. 감염- 예. 강성철 구체적으로는 소장 정말로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모르겠는데 거예요. 아까 내가 CBS 어디에서 CBS 에서. 한판 승부에서 네. 방송 그 왜 김규환 논설위원이 가끔 아, 나와서 맞아요. 뭐 하잖아요. 예, 예. 나도 가끔 듣는데 이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취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끔 뭐 재미있는 맞아요. 얘기.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강남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게 됐다. 확인은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이사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야당세가 좀 센 곳 송파병인가 어딘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송파병 얘기가 나온 건데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 가본 적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온 얘기들은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좀 더 빨라야 돼. 제가 최근에 제가단 등록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 제 주소 나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 전혀 아니에요? 아니야 많이 비슷했어요. 맞으세요? 네, 많이 비슷했어. 그런 또 능력이 있네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근데 장관.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이랑 가까운 분들은 최재형 의원 얘기를 많이 한대요. 아니 감사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까지 한 좀 체격이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배지 다르니까 그냥 300분의 1 그냥 그런 국회의원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굳이 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정권의 2인자인데 배지를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또 뭐 친한 분들이 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장관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보다 더 총리 해나요? 뭐 부총리나 총리나 이런 쪽에 가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 계속 하다가 뭐 2026년에 지방선거에 좀 나와서 단체장 경험을 해보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본인 스스로도 나갈까 말까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소문에 불과한 것이 이 송파병 얘기 나온 게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을 얘기도 있고 감 얘기도 있었어요. 보니까 동부지방법원하고 서울 동부지검 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데요. 그게 송파병이에요. 그래서 법조인이 거기 가야 된다는 얘기가 돌긴 돌았어요. 사실은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또 허무하죠? 있군요. 김근식 교수님이 제가 방송을 자주 하는데요. 예. 한 2, 3주 전부터 완전히 좀 바뀌었어요. 태도가. 네. 왜냐면 아니 그 전에는 막 장애관 뭐 장재원 나오면 엄청 이렇게 디스하고 이러시다가 예. 요즘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물어봤죠. 자리 혹시 뺏길까 봐. 무슨 뭐 있냐 했더니 뭐 아이 그런 거 없다고 막 이러는데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말하는 게. 그 전에는 뭐 윤핵관 장재원 뭐 엄청 뭐라 했거든요. 한 2주 3주 됐어요. 그런지 바뀐. 맞아. 그 예. 경선 룰 바뀔 때도 비판 많이 했었는데 네. 그렇죠? 공천보다 더 중요한 게 후보들한테는 없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쓰임새가 과연 그냥 지역구에 매몰돼 가지고 붙잡혀 있는 것도 맞는 것이냐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믿는데 법무장관에서 빼는 것도 본인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저는 본인은 안 나오고 뭐 나오려고 안 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딸린 식구들이 많거든요. 검사 출신 뭐 이렇게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 푸시를 할 거예요. 당신이 나가야 우리 선거를 이끕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나가야 나도 좀 그 덕에 좀 따라가서 공천도 받습니다. 요 생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 주변에서 푸시를 하면 버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선거가 그 뻔하잖아요. 검찰 출신 너무 많다는 얘기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안 나오리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까 장성철 소장이 성대모사도 하셨는데 요즘에 이 한동훈 편의점 패러디 네. 유행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패러디가 나오는가? 음. 저는 어제 이렇게 그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하는 그 한동훈 장관 질문 답변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어요. 내용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과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어떤 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고 정부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꼭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국민들은 그렇게 따라가니까 보는 것을. 관심이 그 내용보다 한동훈 장관 답변 태도에 더 많이 쏠려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한동훈 장관 답변 태도가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킬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역으로 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런 답변 태도가 나오게끔 질문을 잘 나오지 않게끔 질문을 잘 했어야죠. 그렇죠? 패러디가 엄청 유행하겠는데. 동의가 좀 약간 한동훈식 같은데요. 그 얘기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예. 드리냐면 논리로 해서 안 되는 거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지위를 통해서 국회에서 김의겸 의원 등등 굉장히 무리한 질문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신 애창곡이 뭐냐는 등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건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경우도 류의 있지만 이제 질문들이 나오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 나름의 방식대로 대처를 한 건데 그것이 굉장히 생경하고 어떻게 보면은 열광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안 좋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패러디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답변을 명쾌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를 좀 무력화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 좀 답변하는 게 조금 그 진실성이라든지 또는 뭐 좀 점잖지 않다, 깐죽거린다 이런 비평도 있고 또 최근에는 팩트에서도 또 진 경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정순신 변호사 과거 대검 부대변인 뭐 이렇게 직책을 놓고 이렇게 하니까 대검 부대변인 했다고요? 진짜요? 잘못 알고 계신데 대검의 부대변인을 했다고요? 저는 처음 보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거 성대모사를 잘 못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검 부대변인 한 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면 나만 오라, 나는 정확해, 그러니까 무오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답변 태도 이런 게 계속 쌓여가지고 본인한테 정치적 미래 좋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뭐 정치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뭐 다른 국무총리나 다른 뭐 외교부 장관보다 한동훈 장관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도 좀 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하면 그게 항상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본인을 세일즈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한동훈 장관 패러디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한테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공직자와 정치인은 희화화되는 순간 참 공직이나 정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칫 잘못한 게 조롱의 대상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좀 자신을 되돌아볼 때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수 쳤지만 대놓고 말은 안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켜보면서 아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들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총리가 경험 있는 분이 왜 한동훈 장관을 따라합니까? 요새 뭐 똑바로 뭐 들어라 이런 식으로 대놓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얘기하던데 배운 것 같아요. 이게 한동훈이즘인가요? 동훈이즘에 빠진 건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총리가 장관한테 조금 올바른 길을 인도해야지 맞지 예. 본인이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목요일 날 윤희석 대변인 나올 때마다 약간씩 미안해요. 맨날 근데 안 미안하게 잘해요. 국민의힘이. 더 분발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